2013년도에 비트코인을 처음 알았었고, 아마 제일 처음에 진짜 구입한 건 2014년도 아마 그때쯤에. 그 당시 비트코인에 해당되는 거는 기사로는 이제 가끔 이제 신문 해외 토픽에서 보게 되면 가끔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언론에 가끔 소개된 경우는 있었지만, 그다음에 2013년도가 그때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 책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뭐 외국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그게 최초의 책이었었고, 이제 그거를 책을 사서 봤었던 거고요. 그거를 보고 나서 비트코인은 정말로 한번 투자해 볼 만하다. 그 당시 단기는 아니지만 그 당시 가격은 50만 원대였었는데 지금 당장 오를까? 이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한 10년 정도 있으면 이건 분명히 오를 것 같다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확신까지 있었으니까 사기까지 한 건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가 그 2013년도 제일 처음 책을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거래소라고 하는 게 비트코인 거래소가 없었던 때였었고요. 물론 이제 아름아름을 해서 주변 사람하고 거래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뭐 문과 출신이고 주변에 관련된 아는 사람도 없었던 거고, 그래서 어떻게 구입해야 되나 그런 건 잘 모르고 있었을 텐데, 그 당시 이제 거래소가 처음으로 개설이 되면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걸 보고서 그래서 그때 사게 되었던 거고요. 그 당시에 제가 투자금이라고 할까,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총액이 한 7천만 원 정도였었습니다. 그때 2014년 정도에 7천만 원 정도의 투자금이 있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1,000만 원 정도는 투자를 하고서 한 10년 정도 기다리면 오를 것 같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1,000만 원 정도로 구입을 했었던 거고요. 그 당시에가 하나에 이제 50만 원대였었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50만 원 됐다가 좀 올랐다 내렸다 왔다 갔다 했지만 50만 원대였고, 그래서 그 당시에 한 20개 정도를 살 수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처음에 살 때 그래서 사면서부터 이거는 한 10년 동안 가지고 있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샀었고, 어쨌든 아직까지 중간에 이제 이걸 회사 그만두게 되면서 몇 개는 이제 처분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대부분은 그냥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제 대학 전공이 원래 경제학과고요. 경제학과에서 경제에서 이제 이런저런 이론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학파마다 이제 경제학 이론이 다 다릅니다. 정부가 이렇게 개입해야 되느냐, 자유롭게 해야 되느냐, 어떤 주제든 간에 관계없이 이제 사람들 사이에 의견이 다 다른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것만은 진리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경제학에서 이제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만 이제 흔들리지 않는 진리라고 할까요? 그거 하나만 이제 딱 명제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사실은 이제 의견 대립이 상당히 다 많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비트코인을 볼 때 가장 이제 제가 혹했던 거, 마음에 딱 들었던 거는 정말로 이제 딱 공급이 고정되어 있다는 거고요.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2,100만 개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상으로는 만들어질 수 없게 되는 책이고, 근데 이제 우리 사회 주위에서 보게 되면 공급이 고정된 거는 사실은 이제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공급이 어렵다 이런 건 있죠. 공급이 어렵다라는 건 있지만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건 없는 거고, 금 같은 경우나 석유 이런 것도 이제 공급이 증가되기 어려운 거고요.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채굴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나 금이나 그런 것도. 그래서 사회적으로 볼 때, 경제적으로 볼 때 공급이 딱 고정되어 있는 거, 그거는 사실은 찾기가 힘든 건데, 이제 비트코인이 공급이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였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공급이 고정되어 있으면은 그 가격은 이제 수요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오르는 것이고, 수요가 없으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공급량만큼의 수요가 안 나오면은 가격이 0인 거고요. 그러니까 2,100만 개가 비트코인이라고 하게 되면은 비트코인을 하나만이라도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2,000만 명이 안 되면, 2,100만 명이 안 되면 그때 이제 가격이 0이 되는 거고요. 정말로. 근데 그 당시에 보게 되면은 지금도 그렇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2010년대에는 그때 이제 매니아급이라고 할까요? 이제 과학계통에서 일하는 컴퓨터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 사이에서는 그게 좀 굉장히 좀 일상화됐다고 해나 좀 자연스러운 주제였다고 하나. 그래서 그거는 최소한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2,100만 명은 분명히 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고, 미술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술품은 한 명 있을 때 모든 사람이 원하지 않아도 꼭 이것을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이 2명만 있으면, 그러면 그거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자금이 있는 사람들 이미 2명만 이걸 꼭 갖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미술품 같은 경우는 가격이 폭등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는 한 2,100만 명 이상은 분명히 될 것 같고, 비트코인을 원하는 사람이. 그러면 가격이 이제 오를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은 뭐 수요는 점점 더 그때랑 비교하게 되면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굉장히 늘어났고 비트코인을 가지겠다는 사람도 늘어났고 그래서 수요가 그때보다 훨씬 더 증가되었고 예상했던 것보다 더 사실은 저는 비트코인은 좀 매니아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라고 봤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일반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예상한 것보다도 이제 수요가 더 증가되는데 어쨌든 수요가 계속 증가되면은 뭐 단기적으로는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계속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서 구입하게 되었었죠. 중간에 크게 한번 거래한 적이 딱 한 번 있었었는데 2017년에 이제 그 당시 2017년 1월에 이제 100만 원이었다가 1월 2월 달에 100만 원대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2017년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비트코인 그 광풍기라고 하는데 2천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데 있었었고 그때 제가 1,000만 원, 1,500만 원, 2천만 원 넘어가면서 사실 굉장히 힘들었었고요. 왜냐하면 이제 뭐 하루에 200만 원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당시엔 하루에 500만 원씩 올라가는 기회도 있었었고 몇백만 원이 왔다 갔다 출렁였던 거고 그러면 20개를 가지고 있다고 하게 되면은 500만 원이 출렁인다라고 하게 되면 하루에 1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까지 그렇게 큰 금액이 뭐 1년 연봉이 넘는 금액이 하루에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는 그게 감당할 수 없었던 거고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하루에 몇 천만 원씩 계속 움직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금액이 움직이는 게 너무나 무섭고 되게 힘들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1년 연봉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금액의 움직임을 이기지 못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한 반을 팔았었죠. 1,800만 원일 때 이건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건 내가 이제 스스로 견디기가 힘들다고 하는 거, 그 가격의 움직임에. 그래서 10개를 그때 팔았었고 그 대신에 그것이 비트코인이 뭐 폭락한다 이렇게 해서 판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비트코인이 폭락을 해가지고서 이제 500만 원 정도까지 떨어졌었는데 그때 이제 다시 사가지고서 다시 20개를 만들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때 한번 10개를 팔았다가 이제 그 판 적이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회사를 그만두면서 돈이 좀 현금이 좀 필요했기 때문에 그때 좀 몇 개 사실은 판 건 아니고 좀 미국 주식으로 좀 갈아탄 것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거 이후에는 아직까지 계속 좀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도 대부분은. 다른 코인 같은 경우에는 거기 2017년 그때쯤에 이제 다른 것도 한번 구입을 했었었고요. 그 이더리움도 있었었고, 이오스 그런 것도 있었었고,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좀 그 알트코인 같은 몇 개 구입했는데 문제는 뭐냐고 하게 되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가능했고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이건 분명히 오를 거다라는 좀 다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었는데 다른 알트코인은 이게 출렁이고 좀 폭락하고 하게 되면은 그거는 처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일까 스스로 생각해 보게 되면 비트코인은 제 개인적으로 이거는 계속해서 오를 거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고 다른 코인 같은 경우에 제가 스스로 그런 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확신이 없는 케이스에서는 이게 출렁이다 보게 되면은 이게 그냥 팔게 되는 거고 이거는 지금 아무리 뭐 떨어지고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오를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건데 비트코인은 그렇게 가지고 있을 수 있었는데 나머지 코인은 뭐 이득도 보고 왔다 갔다 하고서 뭐 그러기는 손실 본 것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은 그거는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는 없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확신의 차이에 의해서 그런 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처음에 비트코인이 이제 그 당시 이제 50만 원일 때 비트코인 책을 읽어서 그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어떻게 2013년도 비트코인 책을 읽으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 때 그 당시 이제 이게 과연 오르면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까 한번 그 당시에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이제 GDP 그러니까 GDP는 소득인 거고요. 소득에 해당되는 것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만 비트코인이 만약에 진짜로 사용된다고 하게 되면은 뭐 전 세계 우리나라에 사용된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최소한 이제 우리나라의 GDP에 해당되는 거는 그거는 이제 그 비트코인으로 표시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뭐 GDP가 이제 뭐 3천억 달러다라고 하게 되면 최소한 그거에 해당되는 거는 비트코인으로 이제 환산해서 비트코인으로 표시가 돼야 되는 건데 그걸 나눠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 이제 소득 해당되는 거를 2,100만 개로 나누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만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GDP를
그 비트코인으로 측정한다고 하게 되면 그렇더라도 이게 비트코인 하나에 이게 억 원이 넘게 되는 우리나라 GDP 나누기 2,100만 하게 되면 그게 나오는 숫자인데 그렇게만 하더라도 이제 1억 원이 넘는 그 가격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GDP만이 아니고 원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월급이 뭐 5천만 원, 연 5천이다 그러면 자기 이제 집이 있으면 그럼 이제 자산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GDP는 이제 소득만 해당되는 거고 소득이 아니고 재산에 해당되는 것까지도 이제 그 비트코인을 표시한다라고 하게 되면 정말로 몇 억에 해당되는 10억 가까운 돈으로 표시가 돼야지만이 우리나라의 그 자산이나 소득이 비트코인으로 표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것이 이제 뭐 미국이다, 다른 나라, 전 세계적으로 그게 사용된다. 사실 다 사용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전 세계에서 그냥 뭐 몇 천만 명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 금액을 비트코인으로 표시하게 되면 몇 억이라는, 이 돼야지만이 이제 몇 천만 명의 재산이 이제 비트코인으로 환산될 수 있는 거고요. 그걸 보고서, 최소한 그 당시 생각이 최소한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몇 천만 명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비트코인을 가지고서 거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이제 화폐처럼 뭐 국가 단위로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몇 천만 명이 비트코인을 화폐처럼 사용만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건 몇 억 원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거고요. 그래서 그 당시 개인적으로는 뭐 주변 사람들한테 말할 때는 최하 1,000만 원이고 1억까지 간다라고 말은 했지만 50만 원, 100만 원도 안 되는 걸 가지고서 1억 된다라고 하게 되면 좀 미쳤나 이런 생각을 들게 되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이제 몇 억까지 될 수 있다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을 찾는 사람이 2,100만 명 이하가 되면 이건 0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렇게 되면 0원이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비트코인을 그래도 꼭 가지고 싶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 전 세계에서 2천만 명 정도만 꼭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지금은 예술품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단순하게 화폐적인 거라기보다는 정체성을 좀 보여준다고 하나? 그러니까 어떤 걸 투자하냐라고 할 때 난 비트코인 가지고 있어라고 하게 되면 그게 말해주는 게 상당히 뭐 좋은 쪽이든 긍정적이든 어쨌든 간에 좀 그 이미지라고 할까요? 정체성을 좀 보여주는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을 찾는 사람, 꼭 가지고 있어야겠다는 사람이 많아지면 이게 한계가 없이 공급이 고정되어 있을 때는 수요가 올라가면 계속해서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가늠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몇 억이 될 수도 있고 몇십억까지도 될 수 있고, 뭐 그렇게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사람들이 하나도 안 찾게 되면 0이 되는 거고, 그때는 분명히.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얼마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길 원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가격은 뭐 아래로는 0이지만 위로는 이게 한계가 없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장기적으로는. 처음에는 10년을 생각했고요. 처음에 살 때는 10년을 가지고 있자라고 생각을 해서 산 거였었고 그게 이제 앞으로 한 2, 3년 지나면은 정말로 10년이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에서 이거를 꼭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투자 대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 이게 애정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오를 것 같다면 사고 내릴 것 같다면 팔고 해야 되는 거지 가지고 있는 주식에 애정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서 어떻게 되든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절대로 그러지 말라는 게 이제 투자의 원칙인데 근데 이게 점점 애정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애정을 가지게 돼가지고서 이게 애정을 가지면 점점 더 팔기 힘들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원래는 10년 동안 가지고 있자라고 했는데, 근데 그렇다고 그건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냥 뭐 죽을 때까지 계속 가지고만 있고서 얼마가 되면 가지고만 있고, 그리고 현금은 하나도 없이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재산은 많지만 현금 하나도 없이 그냥 어렵게 사시는 이런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강남에 뭐 집 한 채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집은 비싼데 현금은 없어가지고서 사는 건 어렵게 사시는 분들 많은데 그거를 원하진 않고. 그래서 일단 10년 동안 가지고 있으려고 하니까 10년 동안은 가지고 있을 거고 그 다음부터는 고민이 그래도 비트코인을 계속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비트코인을 되는 애정으로 인해서 가지고 싶다는 거하고 그래도 이거는 좀 써야지 그냥 가지고만 있다가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거하고 계속해서 충돌하는 현상이 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할 때 오를 때마다 언제 오르냐라고 하게 되면 이제 반감기 때가 오른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실제로 2017년에 그 오르는 것도 그 전에가 이제 뭐 1년 정도 차이 있었지만 그 반감기였었던 것이고, 이번에 이제 또 그 작년에 뭐 8천만 원, 5천만 원 올라갔다고 하는 것도 그 전이 또 반감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반감기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비트코인은 반감기가 지나면 그때부터 오르는 현상이 나왔고, 그리고 반감기가 지나면 올랐다가 폭락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뭐 8천만 원까지 갔다가 5천만 원까지 떨어지게 되니까 막 뭐 지금 어렵다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1천만 원인 상태에서 반감기가 지나서 올랐던 것이고, 계속해서 올라가냐?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반감기 지나서 이제 1년, 2년 지나 그때 한번 쭉 오르고서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2017년에 해당되는 것도 100만 원 정도였다가 반감기가 지나가면서 이게 1,000, 2천만 원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쭉 떨어져 가지고서 그 반감기에서 1년, 2년 정도 지나서 떨어져 가지고서 그 다음에 500만까지 떨어졌지만 어쨌든 1,000만 원 정도에서 계속해서 유지가 됐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1,000만 원이었다가 이번에 이제 8천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하지만 계속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제 또 정체가 될 거라고 보죠. 그렇게 계속 가다가 다시, 그러니까 지금 뭐 8천에서 5천 떨어졌다고 하는 게 뭐 비트코인은 워낙 근데 폭락을 많이 하니까 그런 거로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러다가 계속해서 일정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한번 나중에 반감기가 지나게 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오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폭락했으니까 처분하자. 뭐 지금 당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정말로, 그렇지만은 뭐 다음 반감기까지는 계속 뭐 기다려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주식 투자 방법에는 가장 크게 그러니까 그 가치 투자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추세 방법이 있고, 가치 투자는 이제 그 기업의 주가가 어느 정도 기업이 어느 정도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해서 기업의 가치하고 주식 가격을 비교해서 이제 주식을 거래하는 것이 이제 가치 투자법이고, 그리고 이제 그 기술적 분석, 그거는 이제 그래프만 보고서 오르느냐 내리느냐 추세를 보고서 분석하는 것이 이제 추세법이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가치 투자법을 기준으로 하는 입장에서, 근데 대부분 워런 버핏도 그런 것이고, 대부분 이제 뭐 세계에서 유명한 뭐 경제학자나 경영학자, 여기서도 기본적으로 그쪽은 전부 다 기본적으로 가치 투자법입니다. 왜냐하면 추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리고 과학적으로 검증해도 맞지도 않고요. 추세 분석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이나 뭐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나 그리고 가치 투자자, 워렌 버핏 같은 그쪽에서 보게 되면은 그쪽은 거의 대부분 가치 투자자고요. 가치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게 돼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얼마냐라고 하게 되면은 가치가 없고요. 그러니까 가치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거기 수익이 얼마나 나느냐인데, 그러니까 기업은 이제 순이익이 얼마나 나느냐, 뭐 이런 거, 뭐 채권 같은 건 이자율이 얼마냐, 그래서 가지고 있을 때 이익이 얼마가 나느냐를 가지고서 분석하는 것이 가치 투자자인데, 그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비트코인의 가치는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떤 것도 이게 그 수익성을 내지 않고, 그러니까 가치가 0인 것이고, 그러니까 그쪽 가치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비트코인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고요. 여기 투자하는 건 이제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거고. 근데 추세 분석하는 사람, 기술적 분석, 추세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가치는 별로 따지지 않는 거고요. 진짜 가치가 얼마냐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래프나 오르느냐 내리느냐, 오르는 그래프가 어떤 모양이냐 이걸 가지고서 투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은 그 비트코인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사실은 주식에서 움직임만 가는 거하고 추세하게 되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이제 뭐 6시간 정도밖에 그래프가 안 나오지만 비트코인은 24시간 굴러가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하루가 이제 일반 주식시장에 뭐 4일에 움직이는 게 비트코인 하루에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추세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비트코인 투자에 해당되는 게 그 주식보다 오히려 나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더 출렁거리는 게 더 심하다는 게 문제지만 차트만 가지고 분석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에 대한 그것에 반대, 비판, 뭐 0이다라고 하는 쪽에서는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 그런 가치 투자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계속해서 비트코인 투자하는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그 추세 분석, 기술적 분석 하시는 분들이고, 그분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비트코인 그래프 움직이는 건 주식하고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뭐 투자 대상으로 적합한 것이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투자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입장 차이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자냐 투기냐 할 때 구분할 때 가장 큰 것은 뭐냐고 하게 되면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투자 같은 경우에는 뭐 장기간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 미래에 대한 확신 이게 있는 거고, 투기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그냥 단기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고, 오를 것 같으면 사고 내릴 것 같으면 팔고, 이런 것이 이제 투기라고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을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술적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근데 기술적 투자라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바로바로 하루에도 그냥 1시간 간격으로 거래하는 이런 식의 사람이 있는 거고, 하루 단위로 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또 일주일 단위로 하는 사람, 또 몇 달 단위로 하는 사람이 다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그냥 단타 위주로 하게 되면은 그거는 투기로 보는 케이스, 그런 식의 시각으로 보게 되는 거고요. 왜냐면은 그냥 오를 것 같다라고 해서 사고 내릴 것 같다라고 해서 팔고,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투자 투기 구분할 때 투기 쪽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사고 파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는 이제 투기로 보여지는 것이고, 근데 그래서 비트코인이 투기냐 투자라기보다는 같은 대상, 주식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식을 가지고서 바로 그냥 그 하루 사이, 뭐 1분 사이, 1시간 사이에 사고 팔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몇 달 동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몇 년 동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주식이 투기냐 투자냐라고 하기보다는 그걸 가지고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돈을 집어넣고 가지고 있느냐, 사고 팔고 하느냐에 따라서 투기와 투자가 갈라지는 거지, 이게 뭐 어떤 주식을 하게 되면 투자고 어떤 주식은 투기고 이런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그런 것도 투자냐 투기냐라고 하게 되면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투기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투자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몇 년 동안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투자 투기냐 구분하게 되면 그거는 누구도 투기라고 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 동안 가지고 있는 케이스는. 그래서 같은 비트코인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투기적으로 하는 사람, 투자적으로 하는 사람, 뭐 투자도 장기 투자하는 사람, 단기 투자하는 사람, 이게 나눠지는 것이지 비트코인이 투자냐 투기냐로 구분된다,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